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형 아파트나 원룸 매입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상가주택도 있고 원룸이 아닌 거실이 있는 원룸이나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저는 저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원룸이 아닌 원풀이나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건물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고 왜 제가 원룸이 아닌 원풀이나 투룸 건물을 권해드리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물은 원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주택이던 투룸과 원룸이 섞여 있는 건물이던 모두 원룸이라고 부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여러 세대를 임대 낼 수 있는 방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 중에는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원풀로만 되어 있거나 투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원룸이나 원풀, 투룸과 쓰리룸이 섞여 있는 구조 등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풀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원룸에 거실이 하나 더 있는 구조, 즉 거실이 있는 원룸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투룸이나 쓰리룸은 당연히 방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방의 개수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료가 증가하지만 투룸이라도 원풀 정도의 크기라면 원풀 가격에 임대가 되기도 하고, 원풀인데 원룸의 크기라면 원룸 임대료에 임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의 구조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당연히 총 호실의 수가 많은 원룸입니다. 방의 개수가 많다 보니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인 세대도 없이 원룸으로만 되어 있다면 수익률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저자본이시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원룸으로만 구성된 건물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원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자본으로는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증금이 아닌 대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건물 구입 시에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저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방의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고 여기에 각 부동산마다 정해져 있는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란 금융기관에서 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를 대출 가능 금액으로 산정할지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지역, 개인의 신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같은 금융기관이나 지역이라도 일정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이 비율을 재산정하다 보니 담보 인정 비율을 미리 알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주거용 건물은 60에서 70%의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억으로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하면 6천에서 7천만 원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감정평가 금액이 같은 건물은 모두 대출 가능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시기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각 경우에 따른 최대 한도 내에서 소액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아가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 이자나 원금이 오랫동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경매를 넣게 되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경매의 낙찰 대금에서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당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방의 개수에 따라서 미리 공제를 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는 당시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차감하고, 임차인이 없다면 각 호실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이 많은 원룸의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최근 5월 11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이나 광역시 등이 아닌 기타 지역이라고 해도 원룸이 10개만 되어도 대출 가능 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6억이었고 담보 인정 비율이 60%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6천이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 2억 원을 차감하면 여러분이 6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겨우 1억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금은 작아지고 작아지는 대출금만큼 순투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방이 많으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충당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대출이자 등 각종 비용들을 감당하고 나면 실제 수익이 오히려 방이 적은 건물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저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방의 개수가 많은 원룸 건물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방이 너무 많지 않은 건물, 즉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셔야 인수하시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 부담은 커지겠지만 대출 이자율이 수익률보다 높지 않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여러분의 순투자금과 운영 방향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부동산을 매입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